헤게모니가 붕괴하지 않는다면은 전 세계 서민들 다 죽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긴축, 유럽 S공포, 리세션이죠. 경기 침체 공포. 중국의 침체에 수출 악화까지 환율이 1,400원 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점을, 환율의 고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미국이 긴축을 선택하느냐인 겁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팍스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네, 팍스 아메리카.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요한 것은 미국이 긴축을 했을 때 우리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긴축을 할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력. 네, 이 여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고용시장이란 것이죠. 미국의 고용시장이 너무나 탄탄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긴축을 할 수 있다. 이 금리를 올리는 거죠. 미국은 금리를 올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고용시장이 탄탄하니까.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은 이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지금 처음에 주장, 네, 지금 이제 제목이 헤게모니입니다. 헤게모니. 네, 헤게모니. 자, 미국의 헤게모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패권주의란 거죠. 패권주의. 네, 이 패권주의를, 금융시장의 패권주의를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것이 연준입니다. 연준. 네, FRB.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 FRB에 따라서, 금리에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다 오르고 모든 국가들이 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을 따라가야 되는데, 미국의 패권주의 헤게모니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력이.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을 따라가는 이 입장이 헤게모니를 붕괴시키지 않으면은 미국은 살아날 수는 있지만, 네, 전 세계 국가들은 전 세계 서민들이 다 죽을 판이 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떻습니까? 환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게 되죠.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지금의 환율, 이 강달러입니다. 이 강달러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막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환율이란 부분은 지금의 예전 같으면 금리에 따라서 우리 금리차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됐었는데 이 역할이 이제 아예 없습니다. 네, 이 환율 환시장에 있어서의 투기 세력입니다. 투기 세력. 네, 그리고 여기서 뭐 가수요 이런 것들이 지금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환율은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있어서의 미국과의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주의, 헤게모니, 이런 금융시장의 헤게모니를 사슬을 끊어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이라도 사슬을 끊지 않으면은 한국은 서민들이 다 죽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폐해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환율은 지금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1340원 턱 밑에 올라갔고, 자, 이 긴축 발언을 쏟아내도 기초 체력이 된다는 거죠. 미국은 기초 체력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올려도 돼. 금리 올려도 상관이 없어. 왜? 고용 시장이 워낙 탄탄하니까. 자, 그런데 한국과 같은 이런 대외 변수에 취약한 나라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요. EU, 네, 유럽도 마찬가지요. 여력이 안 됩니다. 지금 여력이 안 돼요. 금리를 같이 올리게 되면은 이게 다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FRB 지금 연준에서 왜 금리를 올리냐 이 부분을 지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 갑자기 긴축을 하냐죠.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은요 작년부터 마찬가지지만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근데 연준은 금리 작년 안 올렸습니다. 갑자기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겁을 계속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세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 연준이라는 부분을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은 유태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주인이고 이 사기업이에요. 공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숨겨지는 의도는 전 세계 금융시장, 금융자산, 전 세계 자산이 거였죠. 자산 가격을 낮추는 의도로 보고 있다. 싸게 사겠다는 겁니다. 예, 자산 가격을 폭락시켜서 싸게 싹쓸이 하겠다. 저는 그 의도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도 외에는 아무런 의도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심각한 건 이겁니다. 왜 지금 미국이 고용시장이 이렇게 탄탄한가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이렇게 고용시장이 탄탄하니까 금리를 올려도 되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고용시장이 너무나 취약합니다. 네, 그리고 GDP 성장률이 너무나 낮아요. 특히 한국은 너무나 취약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 고령화 시대, 네,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아이를 가구당 3명 낳습니다. 한 가구당. 한 가구에 3명 정도를 낳을 정도로 풍부하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풍부하고 임금도 풍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자인 나라가 미국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이겁니다. 전 세계 일자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미국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국이 기여도가 1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유를 보니까 이겁니다. 리쇼어링이죠. 리쇼어링. 이 리쇼어링이 뭐죠? 네, 본사는 미국에 있죠. 본사는 미국에 있는데 이전에 중국이라든가 네, 한국에 공장을 만들었어. 뭐 지사를 만들었습니다. 지사를 만들었는데 이 지사를 만드니까 이 중국이라든가 한국 이런 곳에 일본, 네, 뭐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있겠죠. 이런데 고용 시장이 늘어나는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고용이 침체되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본사 지사를 다시 미국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쇼어링입니다. 리쇼어링. 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죠? 금융시장, 우리 자산시장으로 봤을 때는, 고용시장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헤게모니, 네, 패권주의를 다시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중심으로 가자는 거죠. 자, 이런 논리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외국인 직접 투자 일자리가 어떻습니까?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도 압박을 가하고 한국에도 압박을 가합니다. 미국의 공장 지으라고. 그러면 여기에 공장 지을 때마다 몇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뭐 공장만 생겨납니까? 하청업자들 뭐 수십만 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공장 하나 생길 때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장치 산업이죠.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장치 산업이에요. 수십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십만 개. 이 부품을 조달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장 하나 만들게 되면은 그 옆에 주위로 해서 수십만 개 공장이 같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본사도 생겨야 되고 지사도 생겨야 되고, 네, 엄청난 이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도 지금 다 미국으로 가고 있다. 그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체들이 속아 넘어간대요. 그런데 여기서 삼성이라든가 현대가 이 미국에 가만히 있어서 속아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의 양질 일자리는 계속 줄게 되고 저출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임금의 문제도 생기게 되고 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없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계 가구가 되는 겁니다. 한계 가구. 금리를 받쳐주지 못하는 겁니다. 금리를 이자를 낼 수 있는 가정이 없게 되는 거죠. 한계 가구. 한계 가구가 생기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는 무엇이죠? 일자리와 연관이 된 겁니다.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만 생겨보세요. 왜 아이를 안 낳겠습니까? 네. 육아가 왜 안 됩니까? 육아가 되죠. 양질의 일자가 없으니까 육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성들도 힘들고 남자도 힘들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일자리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거기에 무엇이 해야 되죠? 소비죠, 소비. 젊은 층들이 소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고용과 일자리라는 문제입니다. 이 고용과 일자리가 받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집값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젊은 층들이 근처에서 소비를 많이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집값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값이 다 같이 올라가죠. 그 중심에는 또 무엇입니까? 고용, 일자리, 직주근접이라고 하죠. 직주근접. 네. 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직장이 널려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집값을 좌우한다. 그래서 고용과 소비라는 이 두 지표는 경제에서 이끌어가는 두 마리 토끼입니다. 이거 두 마리 말이에요, 말. 그래서 이 고용과 소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특히 고용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지금 다 빨려들고 있다. 삼성이 미국에 공장 만들었다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보들입니다, 바보들. 우리 일자들이 미국이 다 뺏기는데. 중국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든 곳이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이 바보죠. 그 다음 베트남, 일본, 캐나다, 독일, 중국 이 6개 나라입니다. 이 6개 나라가 무엇이죠?
미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보시면은 이 악어와 악어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그 채권을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 사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서 많이 만든 공산품이 있습니다. 상품들, 공산품이라고 하죠. 이 공산품을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미국이죠. 네, 미국. 미국이 채권한 것을 채권이 발행하면 중국이 사고, 중국이 상품을 만들면 그것을 미국이 사게 되는 거죠. 공산품을. 그런데 미국은 중국한테 뭐라고 합니까? 미국이 와서 공장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고용시장이 좋아지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한국에도 얘기하죠. 자동차, 반도체 다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재용한테 얘기합니다. 미국에 제발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공장 만들어라. 미국에 공장 만들죠. 자동차 공장 만들죠. 어떻게 됩니까? 네,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고용시장 무너집니다. 일자리 무너지죠. 그럼 저출산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지금 미국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그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지자체가. 특히 부산 같은 거 심각합니다. 부산이 왜 지금 인구가 줄어듭니까? 왜 젊은 층들이 다 빠져나가요? 부산시가 행정을 잘 못하는 거죠. 부산시가.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줘야 되겠죠. 인센티브를 미국만큼 줘보세요. 미국 부산에 공장 짓지. 본사 다 내려오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젊은 층들이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부산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규제 완화를 해야 됩니다. 규제 완화. 계속 지금 부산시 행정이 가장 문제가 뭡니까? 부산에서 젊은 층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입니다. 젊은 층들이. 예. 그러니까 부산시 행정은 80년대 쌍팔년도에 지금 행정을 하고 있어요. 행정. 네, 탁상 행정. 이 규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규제를 무조건 다 풀어야 돼요. 규제를 안 풀고 있죠. 맨날 지금 쌍팔년도 지금 정책 갖고 지금 계속 장난치고 있잖아. 부산시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부산에 지금 회사가 내려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 회사들이 다 어디로 가니까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땅도 줍니다. 땅. 예, 땅도 주고, 예, 땅입니다. 땅도 주고 노조도 못 설립 못하게 해주는 거죠. 예? 거기다가 세금까지 안 내게 해주는 겁니다. 5년 동안 세금까지 다 면제해 주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으로 간다는 거죠. 중국한테 얘기하죠. 중국 기업들한테 우리 세금도 너희들 면제해 줄게. 땅도 너희들한테 줄게. 노조도 너희들은 못 만들게 해줄게. 중국 기업들, 독일 기업들, 캐나다 기업들, 일본 기업들, 베트남 기업들, 한국 기업들 왜 안 가겠습니까? 그중에 노조가 가장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노조. 예? 노조. 이 노조 때문에 지금 이 가장 큰 삼성이라든가 현대가 왜 갑니까? 뭐 SK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왜 SK도 지금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죠? 노조 때문이죠. 노조. 맨날 노조 눈치나 보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식 지금 경제 정책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얘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중국은 이제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죽을 판이에요. 자기들이 죽을 판. 사실은 이 헤게모니, 이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미국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사실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악어와 악어새잖아. 한쪽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중국도 같이 무너지고 중국이 무너지면 미국도 같이 무너지는 관계예요. 악어와 악어새니까. 그런데 이 중국은 가장 미국에 적극적이죠. 뭐 전쟁을 맨날 지금 한다고 그랬고 무기 팔아먹잖아.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를 왜 만듭니까? 이 뭡니까? 미국이 무기 팔아먹는 거예요. 무기 팔아먹는 거. 전쟁 못 합니다. 뭐 타이완 이래가지고 뭐 장난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가장 협조적인데,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미국은 금리 올릴 수 있죠. 못 올리는 겁니다. 왜? 지금 자기다 부동산 문제도 있죠. 부동산 침체가 진짜 심각합니다. 이 부동산 침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서민 경제가 다 죽습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이 바보짓 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경기 죽이면 안 돼요. 이 서민 경제가 죽어가니까 이 어떻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도저히 이게 미국에 발을 못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게모니가 다 깨지는 거예요. 헤게모니가. 예, 경제 헤게모니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도 지금 뭐 도와줄 판이 있습니까? 미국을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보세요. 금리 보세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의 기준금리가 8월 22일 어제 날짜로 또 다시 내렸습니다. 보세요. 8월 22일. 네, 중국 중앙은행입니다. 인민은행, 뭐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내렸습니다.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올리고 싶어도. 네, 그걸 보니까 이제 경제성장률, GDP 경제성장률이 지금 어떻습니까? 0.4%예요. 0.4%.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은 7%, 8% 그냥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 도와줄 판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나부터 지금 좀 살아야겠다. 중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 되는데, 그럼 저는 이걸 봤다고 봅니다. 자, 미국의 고용시장과 중국의 고용시장이 다르고 부동산 시장이 다르죠.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뭐 미국의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죽쓰고 있지. 그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경제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한국이 어떻습니까? 네. 금리 올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역 적자도 어떻습니까? 지금 사상 최대 지금 네, 어떻습니까? 예, 무역 적자는 이제 적자가 사상 최대예요. 이거 처음 봅니다. 저는 단군 일에 지금 처음 봐요. 단군 일에 공장을 지금 외국에다 미국에다 다 갖다 바치고 있는데 무역 적자 안 납니까? 지금 단군 일에 처음이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혼자서 빅스텝 해갖고 예, 예, 지금 한국은행에서 빅스텝 아무것도 모르고 빅스텝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같은 경우였으면 이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명박 같은 경우는 정권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금리 인하했습니다. 무조건 금리 인하. 전 세계 금리가 인상을 시키든 말든 무조건 인하시켰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최단기간 회복을 시켰습니다. 회복. 경제를. 네. 우리부터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대중 적자도 지금 넉 달째 지금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항상 대중 무역에 있어서는 흑자를 유지했었죠. 그러나 넉 달째 지금 대중 적자까지 지금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이 아사리판이다. 예, 한국 경제가 사실은 아사리판의 개판 일보 직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판 일보 직전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금리 올려버리고.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처음으로 미국과는 금리 역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금리를 밑으로 살리겠다고 국민들 살려보겠다고 했던.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 정부가 저는 도저히 지금 뭘 하는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건설 경기입니다. 네, 건설. 이게 건축, 건설. 이게 만약까지도 무너진다 그러면 침체까지 간다 그러면은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서민의 대부분은 직업은 어디에 있죠? 중산층들, 중산층 이하. 네, 건설에 있습니다. 건설 경기. 네, 건축과 건설. 노가다들 다 어떻습니까? 하부 계층들 보시면 다 건설 경기 쪽에 있잖아요. 대부분은 건설 쪽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경기 갈수록 악화된다. 이 문제도 지금 빨리 규제 완화해야 됩니다. 네, 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 완화지역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전 세계에서 DSR을 지금 의식주에다 DSR을 1억을 갖다 지금 때려박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거잖아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결단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좀 사료되고 제발 좀 정부가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 네, 지금 앞으로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찬가지지만 이상한 정책을 하지 마라. 지금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일자리예요, 일자리. 금리 그만 올리고 일자리 정책이고 그다음 무엇이죠?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핀셋을 가지고 세밀하게 무슨 일기 신도시 이런 장난을 치지 말란 겁니다. 예, 제초안을 가지고 뭐 몇 억원 이상 뭐 어떻게 하면 규제를 이런 장난을 치지 말라는 거죠. 없애려면 그냥 없애라는 겁니다. 규제 하나를 빨리 하라는 겁니다. KBS 방송에도 마찬가지죠. 얘기하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민부터 좀 먼저 살자. 저는 그렇게 보고 일자리 대책, 저출산의 문제부터 빨리 좀 찾아라. 정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데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